오늘 설명에는 생활기록부 관리키, 독서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어요.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야 하는 이제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다 봤죠. 지필평가라는 것을 처음 봤을 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서술식으로만 평가가 됐었다가 이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같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도 있지만 성적도 있고 이제 서술식으로 평가되는 이제 항목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거죠. 자,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지금 손 들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물어보면서 하는데 지금 온라인이고 또 전체 캠퍼스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 그리고 한 학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거든요. 어떤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된다. 이 생활기록부는요, 학년이 지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학년마다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은 1학년 활동만 되어 있을 거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의 성적과 함께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왜 독서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독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우리 학생들도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독서가 강조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독서 속에 사실 공부라는 것이, 학업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공부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독서가 공부구나. 아,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딱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책이 좋은가, 그래서 추천도서라든지 뭐 여러 기관의 권장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많이 받아서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이제 신뢰하는 그런 리스트 중에 하나, 목록 중에 하나가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그 리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목록이 뭐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신뢰를 하는 그런 리스트이기는 한데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아로리라는 웹진을 통해서 입학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로리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2016학년도하고 2021학년도의 그 도서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같은 책도 있고, 그죠? 순위만 살짝 바뀐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봤을 만한, 접했을 만한 제목의 책이에요. 명서들이죠. 자, 1위는 2016학년도나 2021학년도 모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2017, 18, 19, 20은 어떠냐? 보면 뭐 미움받을 용기 2021학년도에 4위에 링크되어 있는 미움받을 용기가 1위였었던 적이 있었고요. 2017, 2018 또 2020년도의 경우에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럼 왜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런 책을 많이 읽을까? 과연 이 책이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주제로의 확장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선 잘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잘 쓰여진 책. 자,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읽어놔야 하는 책은 대표적으로는 데미안, 그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두 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 글밥, 그런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독서를 많이 했었던 학생이라면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난이도가 조금 있는 책들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게 독서는 레벨을 학년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읽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수준이, 레벨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 지원했었던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의 리스트는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그냥 끝?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책이 궁금해서도 읽고 필요해서도 읽어요. 책을 읽어야 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읽기도 하죠. 책을 읽으면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간접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되는데, 이렇게 책이라는 것이 계속 읽으면, 그러면 어때요? 생각의 강물이 바다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로리에서. 독서의 폭이 넓어지면서 책이 말하는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녹여내는 그런 역량,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사실 서울대는 책을 잘 읽은, 많이 읽은? 글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진 않으니까요. 책을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어낸 그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줄 볼게요. 뒤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2016학년도, 2020, 2021학년도에 계속 많은 학생이 읽었어요. 자, 그 친구들이 그 책을 읽은 이유는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가 정말 궁금해서 읽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아,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죠?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나요? 식량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식량은 실제 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2배 이상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왜 빈곤국가나 이런 국가에 분배될 수 없는가? 이 불공평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지에 대한 이유,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체제의 문제들을 알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풍족한 식량을 어떻게 모두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잘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그 다음 책으로 확장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3권 정도를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이 뭐 반드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이 책을 읽어라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가 이제 사회, 정치,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읽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경제, 그리고 그 책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아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기아를 사실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순 없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런 책을 우리가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이런 책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두 권은요, 내용이 조금 무거워서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적당하고, 세계 시민입니다는 우리 중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이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책이 그 다음 책을 읽는 동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인문계열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독서라는 것이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또는 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공부에 도움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하고 공부는 사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공부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데 한번 보시면요. 심화된 내용의 책을 읽다 보면 사회 교과들의 영역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도 마찬가지죠. 실제 그 책 안에서 이 사회 교과 안에서 다루는 문제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융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과목과 과목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 책이 그렇게 다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선생님 저거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중학생들도 해당이 되고, 자, 왜 이렇게 벌써 대학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또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동일해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에 이 친구가 써놓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저 세부 특기사항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말하는 건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됐다. 이제 독서로 시작을 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이제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교과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그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 부분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독서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선생님이 같이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 기록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볼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독서 활동으로 나의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의 생활 기록부는요. 여러분들 이제 보신 학생들도 있고 또 보신 학부모님들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자,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1번부터 8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인적, 뭐 출결, 수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뒤에 서술식 평가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창체 그래서 뭐 그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5번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여러분들이 치른 지필평가의 성적이 성취도가 기재가 되고요. A, B, C 이런 성취도가 기재가 되고 그리고 세특, 반갑죠? 우리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세특이 과목별로 500자가 기재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 부분 그 의미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번의 자유학기 활동 상황은 이제 중학교 때만 있는 건데 여러분들 1학년 때 자유학기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 때 내가 했었던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등이 각 1000자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를 도대체 어떠한 색깔로 표현을 해주셨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기부에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활동은 500자로만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독서활동은 이 500자로 7번에 기재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8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이 8개의 항목을 보시면서 옆에 숫자로 500자, 500자, 7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나와 있는 거 숫자로 저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저만큼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00자, 500자, 700자 다 같은 비슷한 글자 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이라고 붙어 있어요. 과목별 500자. 자, 여러분 중학교 때 한 학기에 몇 과목을 배우나요? 뭐 6과목, 7과목, 8과목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국수, 영사과 뿐만 아니라 은매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기가, 정보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과목별 500자이기 때문에 내가 6과목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5, 6에 30, 3천자가 되는 거예요. 3천자를 내가 한 학기에 기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이 되고 또 3년이 되면 막 2만 자, 그러니까 만자 이상 2만 자수 이렇게 기재가 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예전에는 아주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기가 있는 경우, 아주 눈에 띄게 탁월한 경우에만 세특이 기재가 됐는데, 지금은 모든 학생에게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가 됐고, 다른 항목의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특을 통해서 나의 장점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특은 교과 시간에 했던 활동을 담당 교과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담당 교과 선생님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6분이, 7분이, 8분이 작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 중요한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독서는 500자지만 실제 독서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독서 활동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글자 수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데, 앞서 1번부터 7번까지, 물론 1번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2번부터 7번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요약해서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이 생활기록부는 사실 고교 입시에도 반영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저희가 고임 미반영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수상,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것들은 고교 입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됐지만 고교 입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지금 내가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뭐 고교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수상했었던 그 수상 결과를 하면 안 되지만, 그 대회에 참여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한 성취도는 학교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 국제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과목별에서 영어 성취도만 반영이 될 거고, 동점자들은 국어 사회까지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 뭐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북일고, 민사고 등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반영이 되냐면, 언제 것까지? 2학년 것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2학년 세특까지가 생활기록부의 그 평가에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3학년 때도 세특은 당연히 기재가 되고 그 활동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녹여낼 수는 있으나 서류로 제출할 때는 2학년 세특까지예요. 2학년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2학년까지예요. 3학년은 입시를 치르는 학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세특하고 행특은. 나머지 영역은 반영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2학년 세특 정말 촘촘하게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학교별로 다르고 더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년이 또 2학년이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기부 안에서 어떻게 독서가 활용되는지를 봐볼게요. 자, 이 독서라는 것이 아까 500자였다고 했잖아요. 500자였는데 그 500자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독서는 이렇게 독서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독서 영역에 기록이 되지만 이렇게 권수밖에 몇 권이야가 책 제목하고 저자 이렇게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 또 이 읽고 나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독서 목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 독서 활동이 또 한 번 기술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학년 때 26권, 2학년 때 25권, 3학년 때 12권. 어때요? 지금 이 특목 자사고에 합격한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외고에 합격한 친구인데 정말 잘했죠? 여러분들 1학년 때 독서 몇 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생활기록부는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은 확인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26권, 25권, 12권은 정말 잘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고 그냥 선생님이 막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독서 노트나 독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26권씩 올린 건 참 잘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10권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친구들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잘한 친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독서량도 많고 아무래도 독서를 우수하게 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행특에서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까 행특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했었던 1번부터 7번, 그러니까 뭐 2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게 행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행특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선생님이 기술해 주셨냐면 풍부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췄다. 독서가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책을 많이 빌리거나 읽었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었던 목록도 있을 것이고 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책을 빌리는 모습을 선생님이 또 보셨을 것이고 그런 걸로 이렇게 행특에서도 기술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입학 담당관들이 이걸 보면 아, 이 친구가 독서력이 뛰어난 친구구나. 또 배경 지식도 많이 쌓여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독서는요. 진로에서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3학년 때 했었던 저 책이 굉장히 자신의 진로 설정에 의미를 줬었다고 합니다.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 아까 3학년 때 읽었었죠. 핀란드 교육혁명을 읽고 핀란드 교육 관련 자료를 접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선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이 교육자로 바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실 진로 희망이 바뀌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진로 희망이 사실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진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진로 안에서 그 직업 안에서만 진로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이제 뭐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진로라는 것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로가 바뀔 때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진로가 바뀐 후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왜 진로가 바뀌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진로가 바뀌고 안 바뀌고가 어떤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는 무려 2학년 때까지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다가 교사라는 그런 교육에 관련된 꿈으로 바꾸면서 이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진로 희망 사이위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이제 3학년 때 이 친구가 진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 동아리를 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고 나온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이 읽었었던 책에서 주제를 도출했죠. 선진 5개국의 교육 방식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이 책 한 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독서 활동 아무리 500자만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다양한 그 항목에서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읽고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나의 진로를 설정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 교육의 답을 찾다를 읽고 자, 핀란드 교육혁명이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 교육의 답을 찾다를 읽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었던 책에서 또 다른 주제를 찾고 더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찾고 이렇게 계속 독서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아마 많은 학생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올바른 독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봐보면 1학년 때 37권, 2학년 때 21권, 3학년 때 18권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죠. 자, 다시 한번 나는 몇 권 안 읽었는데 그렇게 너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2학년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 2학년 때 여러분 힘들겠지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책을
좀 쉬운 책부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부터 좀 읽어서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학년 때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수를 잘 맞춰서 책을 조금 과목별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고루 읽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선생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독서력이 되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상급 학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도 독서 활동이 행특에서도 한 번 더 강조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그 중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 친구 보시면은 수학 동아리에서 이제 수학자 발표하기를 위해서 페르마를 탐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수학에 관심이 많았었던 이공계 친구거든요. 그래서 수학자 발표하기를 했는데 이제 페르마라는 그 수학자를 탐구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읽었겠죠.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양이 많고요. 수학의 거의 300년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방대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좀 적합한 책이긴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페르마를 탐구하던 중 파스칼과 페르마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탄생한 확률론을 배웠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동아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냐면요. 수학자를 정해서 조사했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나온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페르마의 정리는 오래전 제시된 수학 이론이지만 현대 많은 정보 기술 발달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열의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상당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 추천 도서로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시간을 두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대 합격했었던 학생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앞에 중학교 이제 선배님들이죠. 우리한테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로가 책을 통해서 바뀌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 다음 친구도 사실 진로에 영향을 줬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학생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자기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는데도 꿈을 사실 쉽게 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꿈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도 사실 고등학교가 되면 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내가 접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요즘에는 사실 근데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책도 이제 많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많이 친구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매일 보는 선생님이라든지 내가 가는 병원의 의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직업들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책을 읽어보는 거죠. 사실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술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꼭 만나러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서 그 직업의 세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꿈과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꿈이 딱 명확하게 없는 친구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접해보면서 이제 나의 진로를 지금부터 고민하면 됩니다. 탐색 시기예요. 탐색 시기고 바뀌어도 돼요. 하지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점이 고등학교 때 독서를 더 많이 하고 글을 자주 써볼 걸 하는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성인들까지도 다 가능하죠. 뇌는 계속 발달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게 초등학교 때 가장 폭발적이고 또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잘 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고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을 좀 읽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문해력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정말 그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거의 교육 책에는 거의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글자로만 보면. 그런데 독해력과 조금 다르게 이 문해력은 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의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내고 유추해내는,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문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요. 문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다. 뭐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영상은요, 굉장히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시각과 청각에 그 반응하는 그런 후두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빠져들고 쉽게 몰입을 하는데 뇌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작자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영상은.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뇌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나는 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상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은 어때요? 내가 읽고 해석하고 정보를 다시 구성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더 많이 해서 내 거로 만들어 놨으면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께서, 서울대 OT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일주일에 3권 이상 읽은 친구가 있냐고 손을 들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니 문해력도 좋고 사고력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어요. 충분히 기회가 있고, 제가 정말 수년간 계속 특목고 입시도 치르고 대학생들의 자기소개서도 보고 하면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사고력과 그 포태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독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독서는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 독서가 주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독서는 정말 어렵고 부담스러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책을 안 읽었었던 친구들은 딱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자체가 너무 어려운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계속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발달하는 것처럼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이런 것들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알츠하이머 이런 거 어려워해서 그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손가락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뇌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맞대요. 그래서 뇌는 계속 자극이 되고 쓰면 쓸수록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뇌도 계속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독서 근육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글밥이 적고 얇은 책이라도 읽어가면서 뇌를 계속 변화를 시켜주면 여러분 그게 언젠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아니면 또는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